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백꽃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 공유기사 시험 26회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출문제 공부하셨죠? 이걸 정확히 파악했는가? 반대된 지문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제8회 51번부터 60번 공부하겠습니다. 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닌 거죠. 기억 전세권은 가능하고 니은 가능한데 디귿 처당권은 물권이지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리을은 채권이라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2번 점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점유하면 간접 점유 다 포함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취득 시효 요건인 점유는 간접 점유 포함된다. 3번 소유권 시효 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4번 선의죠.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 그 자는 소가 제기된 때 맞아요.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5번 양도인 매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없는 무과실 점유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면 무과실로 추정해주죠. 그래서 과실없는 점유자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3번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하면 물청이라고 줄여요. 그리고 항상 현재를 떠올리셔야 돼요. 물청하면 현재입니다. 물청 설명 틀린 거죠. 기억, 지상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 소유자는 현재 물권자죠.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있잖아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토지 소유권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현재 물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토지 일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없잖아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에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아직 물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침해될 염려가 있는 방해 예방 청구는 중간에 또는입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54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선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앞에 선의가 아니라 악이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근데 수취해서 소비해버렸죠. 그 대가를 보상해야 되죠. 1번에서 5번은 내려와요. 자, 1번에서 5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해야 돼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는 과실 반환해야 되니까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취득하니까 통상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2번 은비가 은밀히 비밀스럽게죠. 그럼 은비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더욱더 악이죠. 그래서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의만 가능하죠. 2번 점유물 점유가 점유자 책임 있는 사이로 멸실된 경우 그럼 선의 자주 현존이죠. 악의 점유자가 나왔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 전부 배상 맞았죠. 선의 자주만 현존 한도 배상이죠. 악의는
손의 전부입니다.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점유물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비용 상환 청구는 언제 하죠?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55번입니다. 민법상 상린관계 설명 틀린 겁니다. 기업 토지 주변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참아야겠죠. 소유권에 의해서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아야 돼요. 니은은 상린관계는 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죠. 특약 우선합니다. 그럼 니은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 유효죠. 특약이 따릅니다. 디귿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번 55번 문제는 중요한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55번은 안 봐도 됩니다. 56번 소유권 취득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1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필요 없죠.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번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라 이걸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3번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하죠. 4번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합니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5번 정답은 쉬운 데 있네요.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은 자주 점유만 가능하죠. 57번 민법상 공동소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 지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 처분 맞았고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즉 지분 처분은 자유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 공유 지분을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하되어 포기한 경우 등기하여야 맞았습니다. 등기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합유는 동업이죠. 그럼 합유자 중 1위는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자신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동업관계니까 합유에서는 지분을 처분하려고 해도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얻어야 됩니다. 4번 합유물에 관하여 경로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건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라 합의자 각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다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만약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주기란 약정은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죠. 그래서 이걸 체결한 건 총이물 관리 처분이 아닙니다. 맞았어요? 이거 중개 수수료 주기로 했다 해서 총이물이 팔리는 거 아니죠? 그냥 단순히 500만원 주기로 한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일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소유권과 저당권은 전부만 가능하고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저당권은 일부 안 돼요. 근데 빌려주는 건 가능하죠. 니은, 디귿, 리을 빌려준 거 가능하고 미음, 점유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제외한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푸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이 문제 보고 쫄았잖아요. 넘어가야지. 덤비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연습이라 풀어보겠습니다. 자, 59번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가로 건네뛰어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소유 X토지, 을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가로 열고 채권 최고액 2억 5천을 취득하였고 갑이 취득했죠. 다음 20년 7월 1일 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대여하면서 X토지 2번 저당권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을 소유 토지에 갑이 1번 근저당, 병이 2번 근저당 취득하였죠. 다음 갑과 병이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6월 1일 X토지관에서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갑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되죠. 6월 1일 경매 신청 시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기억. 22년 6월 1일 경매 신청 시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 아니죠? 후순위 병이 경매 신청이 있으니까 갑의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니은 갑의 22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갑 채권은 언제 발생했죠? 갑 채권은 19년 8월 1일 발생했죠. 그러면 경매 신청 전에 발생했죠. 그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으로 계속 담보됩니다. 즉 갑의 채권은 19년 8월 1일 날 발생했죠. 그럼 그때 원본 채권이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했으니까 채권이 확정된 후라도 그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됩니다.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에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는 채권 최고액까지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2억 5천이라 2억 5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거라 1번이 정답이죠. 이런 문제 보이면 보지 마세요. 바로 패스하세요. 60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죠. 저당권의 효력이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는 효력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이 말이 없더라도 저당권의 효력 같은 말입니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네요. 기억은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이죠.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에 완공된 건물, 그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저당권이 토지에 있어요. 건물에는 별개라 미치지 않습니다.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건 부화물로서 미칠 수 있죠.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 후 그 토지에 관해 발생한 저당 설정자의 차임 채권 과실이죠. 과실은 압류 후에 미칩니다. 리을 또 토지 저당이죠. 토지 저당.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지하고 등기한 임목. 그럼 나무에 등기하면 임목이죠. 그럼 나무에 등기한 임목은 건물과 법적 운명이 똑같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 토지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죠.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점유자와 해복장계는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 22년에 제가 민법 시선집중 특강이 있습니다. 같은 교재로 올해 다시 봐도 상관없습니다. 바뀐 내용이 없어요. 이 풀강의 공부하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